자, 실무수행 평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 2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점 자체가 25점 정도 제가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위에서 얘기했듯이 문제 2-1번에서 2-4번까지 해당하는 문제만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뭐냐면은 답안 입력에 대한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지 정답이고 이렇게 입력하면은 안 된다. 요거 꼭 읽어보시길 꼭 바라고요. 이게 시험 전에 읽어보시는 게 좋지 시험 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자,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설정 조회에 대한 문제이고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네팔 산업의 환경 설정 정보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환경 설정이라, 자, 저는 처음 보는 문제거든요, 사실. 예, 환경 설정. 자, 여기 기초정보 관리에 있습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이거 입력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계정 과목 코드 체계는 세목 미사용 세 자리이다. 세목 미사용, 세목 사용되어 있죠. 계정 과목 코드 체계, 세목 미사용은 세 자리다. 맞죠? 1번에 대한 얘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소수점 관리, 수량 1 버림, 단가 1 버림, 금액 반올림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수점 관리인데 수량은 버림, 단가 버림, 금액은 반올림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요대로 딱 적혀 있는 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카드 입력 방식은 공급 가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카드 입력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카드 입력 방식은 1번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공급 가액이 아니고요. 공급 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이제 설정 중에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4번 카드 채무에 대하여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카드 채무는 이쪽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미지급금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입니다.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6월 20일로 잡아줍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리가 입력을 했는 이제 그거죠. 계약 해지에 대한 얘기고요. 자, 수정 세우기산서의 사유 코드를 입력을 하랍니다. 요거는 보시는 방법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수정 세우기산서 자, 클릭하면 되고 여기 수정 세우기산서에 자,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수정 사유 입력 사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 계약의 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4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자, 세운계산서 합계표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1에서 세운계산서 합계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는 14번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제1기 확정 신고 기간 거래처 메아리에 전자발행된 세운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특정 거래처 이름이 있습니다. 메아리가 있고요. 확정 신고니까 4에서 6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메아리를 보면 되죠. 자, 메아리는 이렇게 제일 밑에 라인이에요. 보니까 있네요. 그래서 메아리는 총 2건.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냐면은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이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가액은 80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세액이 다른데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거는 문제 2-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세에 해당하는 세운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번을 입력을 해야지 공급가액이 800만원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4번입니다. 자,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전자 세운계산서 발급 매수는 총 몇 매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1기 확정이고요.
매출 전자 사용회산서의 매수를 찾는 겁니다. 매수는 합계로 보시면 되고요. 총 36장입니다. 36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36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메아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악산업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2-1번과 2-1번과 2-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돼요. 2-1번은 한 장이 이제 발행돼 있고 문제 2-2번은 수정 발행, 즉 그 계약의 해지로 인해서 발행된 게 총 2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장까지 합쳐서 총 36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자, 15번은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금액 집계표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1에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2기 예정이고요. 2기 예정 7에서 9월입니다. 자,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고요. 과세 매출분 합계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과세 매출금 같은 경우에는요, 총액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매출 합계 얼마냐면은 453만 9천원이 됩니다. 여기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 2-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료 1번은 증빙이 이제 더블로 되어 있으니까 카드 쪽하고 세용계산서 영세이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카드,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현금영수증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전체로 잡아주시면은 453만 9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17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1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입니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1에 클릭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2기 예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 세용계산서 발급분 5번 날의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2기 예정이니까 7에서 9월로 잡아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 세용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번 날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400만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문제 2-3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금액은 1,4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되는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일단 정답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요,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첨부 서류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하나하나씩 그냥 뒤져보는 것도 정답이 돼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세용계산서 발급분 여기서 이제 첨부 서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5번 단에 해당하는 부분, 즉 답이 3번이죠. 3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는 3번 난, 즉 문제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번에 대한 얘기가 원래 이제 4번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게 없죠. 이렇게 해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시 찾아보면 돼요. 자, 세용계산서 합계표 자 클릭을 해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금액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있죠. 있는다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우리가 입력했잖아요. 문제 2-3번에 있죠. 있는 거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본래 있어야 되는 첨부서류인데 여기서는 첨부서류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5번 단에 원래 입력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냥 존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좌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날짜가 7에서 9월 블록 해줍니다. 없죠.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안 뜨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19번, 20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자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1회 좌클릭을 하시면은 수출 시점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이게 확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정 명세서 수출한 재화 원화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게 확정이니까 10에서 12를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수출한 재화의 원화 금액은 얼마냐면은 여기 아까 12,000달러에 1,200 얼마 1,120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에 합치면은 1,344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는 문제 2-4번에 이제 해당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9번 20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익의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영세율 가표 총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영세 가표입니다. 자, 요거 자, 확정이니까 10에서 12월로 잡아줘. 영세율 가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면은요, 이 금액으로 합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844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1,844만원.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 20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매입세액은 15,000원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2-4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19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2-4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20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카드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아마 낼 문제가 없어서 그냥 요 있는 거 그냥 하나 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모두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출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요렇게 돼요. 그래서 12번하고 13번은 문제 2-1번과 문제 2-2번 형태에서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부터 이제 17번까지는 문제 2-3번 신용카드 발행 등 직계표에 대해서 문제 나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 19, 20번은 문제 2-4번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입력한 게 모두가 점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